안녕하세요. 헨트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로 물들이는 길목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작품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양희진 작가의 낯선 시간의 흐름 23세 유럽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양희진 2020년 24,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글을 쓰기로 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18. 그 고민을 써내려간 공책만 해도 키높이만큼이었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던 23세 유럽 여행길에서 그때 치열했던 고민의 답을 찾았다. 나를 찾고 싶어서 방황했던 18을 지나 현재 그때부터 품어온 여전한 꿈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항해하고 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낯선 시간의 흐름 23세 유럽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익숙한 하루의 속도는 가늠할 수 없이 흘러가곤 한다. 시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하루 24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365일이라는 일련의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시간대를 모두가 공유하며 한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을 마주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나의 의문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했기에 도저히 잡을 수 없으며 잡으려 하려면 할수록 손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흘러버리는 시간은 나에게 야속한 것이었다. 언제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에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을 습관처럼 쓰곤 했다. 그때 나는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점점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훌쩍 지나 있는 시간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처음으로 낯선 시간의 흐름을 느꼈던 때를 떠올린다. 낯선 풍경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이 나의 뇌리에 박히는 기분. 어떠한 사건도 지나가지 않고 내게 새겨지는 기분을 느꼈던 경험이었다. 인생이란 시간의 강에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느꼈던 나는 처음으로 시간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내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은 여행이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때의 기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을까? 내게 23세 다녀온 여행은 바로 멈춰진 시간을 가진 듯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느낌을 처음으로 강렬하게 받았던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였다. 내게 낭만의 도시였던 파리는 긴 비행을 거쳐 유럽의 땅을 밟은 후 나의 첫 목적지였다. 막연히 나의 로망으로 자리 잡았던 유럽 여행은 내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숙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 표를 끊던 중 문득 든 생각은 내가 보낸 낯선 시간 흐름의 궤도에 들게 한 첫 느낌이었다. 내가 마치 아기가 된 것 같아. 이 생각은 여행이 마냥 행복한 상상 속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 속의 경험임을 일깨워 주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면서 아주 일상같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 이 낯선 땅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표를 사는 것도 찾아보고 정말 사소하게 린스를 사는 것도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새롭게 배워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서 나는 시간의 축을 새롭게 거니는 법을 배웠다. 백지와 같았던 나의 유럽이 하나씩 채워질수록 나의 시간도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다. 시간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시간을 향유할 수 있을까?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나의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행 속에서 묻어져 나에게 이정표를 알려주고 있었다. 그 시간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로지 내가 하나하나 찾을 수 있도록 여행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었다. 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나는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치는 인연일지라도 이어져 있는 끈, 인연을 담을 수 있다고 느꼈다. 네, 다음 소제목 파트는요. 시간 속에 담은 인연이라는 파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 타국에서 느끼는 친절은 사실은 아주 작을지 몰라도 기분 좋은 향기처럼 아주 오래 남아 나의 여행을 밝혀주었다. 한날은 지도를 따라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다가 지도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엉뚱한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목적지와는 다른 목적지에 도착해 잠시 일정을 변경할 겸 패스트푸드점에 들렀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받은 후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중심을 잃고 콜라를 쏟았다. 일단 쏟고 나서는 점원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나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점원은 괜찮다며 뭐라고 나에게 말했지만 프랑스어여서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 배고파서 들른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콜라를 쏟은 후 다시 마셔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 점원이 다시 나에게 오더니 내가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직접 내 콜라컵을 들고 내려가서는 콜라를 리필해 주었다. 그때 기분이 참 고마웠다. 나는 잘못 찾아온 목적지에 대한 생각과 당황스러움으로 무얼 먼저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은 채로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런 나에게 그분의 호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때 나에게 얼음땡을 해준 것처럼 고맙다는 감정으로 나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그때 낯선 곳에서의 작은 호의가 나비 효과처럼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분이 주는 콜라를 받으면서 그분이 직접 나를 도왔다는 게 참 감사했다. 큰 살가움 없이 무뚝뚝하게 보여준 호의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일상적인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분과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분임을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호의는 파리에 대한 하나의 따스함으로 계속 멈춰진 듯 나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서 만난 작은 호의가 그 시간에 담겨서 기억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때가 떠오르면 그분에게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곤 한다. 그러니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시간에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마음은 구슬을 엮어나가듯이 나에게 여행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다. 그렇게 작은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스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만나는 순간이기에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생각은 또 나에게 나비 효과처럼 돌아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호의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호의는 호의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그 다음 일어났다. 그때 당시 유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숙소로 한인 민박을 많이 이용했다. 첫 유럽이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 빈틈없이 여행 계획을 짜고 종일 걸어 다녔다. 한날은 너무 많이 걸어서 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이 아파져 일정을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 돌아가는 길에 있던 마트에 들러 간식을 사서 들어갔다. 들어가니 우리 숙소에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산 간식이 너무 맛있어서 나눠 먹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러고는 자기 전에 발 통증이 너무 심해 발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옆 침대 여행자분이 간식을 줘서 고맙다고 발 통증을 줄이는 발 패치를 주었다. 발 마사지를 하며 그 발 패치를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어디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찰나였다. 나는 순수하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고 싶어서 준 것인데 그 작은 초콜릿 과자에 고맙다고 말하며 주었다. 나는 사소한 호의였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선물을 받아서 정말 감사했다. 그때 정말 다음날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었다. 하지만 작은 호의가 나비가 되어 날개짓한 듯 그 발 패치 덕분인지 그분의 감사한 마음 덕분인지 나는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잘 다닐 수 있었다. 그날이 그분을 보는 마지막 날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름 모를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기분 좋음이 주는 작은 마음의 행동이 내게 가장 필요할 때 아주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은 또 한 번의 계기였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호의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또 나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치는 인연마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마음의 기분 좋은 흐름은 다음 여행으로도 이어졌다.
로마의 한인민박에서 만난 친구에게로 내가 받은 기분 좋은 호의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다. 여행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 즉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대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며 스쳐 지나갈 인연임을 알면서도 잠깐의 잡담을 나누면서 어색함을 지우곤 했다. 한국에서는 서로 이름을 묻고 나이를 묻고 서로에 대한 인적사항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시작은 없었다. 우리는 계속 만나는 사이가 아닌 스쳐 지나가는 인연임을 알기에서인지 우리 모두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 오늘은 어디를 가는지, 지금까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등이 우리의 화제였다. 우리는 몇 살인지도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제 만나고 오늘 헤어지는 사이임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우리는 가벼운 인연을 맺으며 타국에서의 만난 한국임에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로마에서도 그날은 그런 날이었다. 하루의 여행을 마친 후 저녁을 먹으러 숙소로 돌아왔었다. 그 방에서 또 새로운 여행자가 있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하룻밤을 더 묵은 후에 따로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로마의 밤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전날 로마 야경 투어를 들은다는 그녀에게 가이드를 해주기로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양희진 작가의 낯선 시간의 흐름 23세 유럽이라는 작품 좀 읽어봤는데요. 그 다음 파트는요. 시간 속에 담은 세상이라는 작품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은 시간 속에 담은 땀과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은 시간 속에 담은 삶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23세 간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